지금 이 문제점들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비은행권이라든지 지방권들에 몰려있다라는 것들이 당국이나 일부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미분양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 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거고, 또 이 과정 안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예전과 다르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또 거기에 공사비도 많이 증대를 했단 말이에요. 또 최근 정부가 바뀌고 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분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높아진 금리와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을 하면서 분양가들을 책정을 하는데,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들한테 외면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권역의 비은행권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 부실한 사업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부실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도 이 위축된 분양시장과 그 지방의 사업장들 안에서는 계속 부실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 빼고는 그래도 기본 바탕이 되는 분양 성적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를 했고, 투자자들도 지방을 보지 않고 실수요자들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가 경제 성장을 못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까지의 타격은 전이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금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은행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라든지 또는 비은행 같은 경우, 또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도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사업장과 연결된 뭐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서울의 과열도 관심을 갖고 너무 과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부실 우려가 있는 지방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단의 대책들을 계속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들 수요가 이탈되는 원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지역에 분양을 9억 10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물론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수요거든요. 그럼 이 수요자들이 너무 높은 분양 가격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물론 새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새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부담, 토지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가격보다는 뭐 한 20% 정도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이 너무 과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양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가격들, 뭐 아까 말씀드린 9억,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7억, 뭐 6억 선,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자들도 충분히 갈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라면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수도권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수요자 입장으로 본다면 미분양 물량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재고주택들, 뭐 우리가 준공된 아파트 중에 5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서부터 지적이 됐던 것들이, 시행의 주체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라. 소위 말하는 분양 가격을 낮춰주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해소가 되는데, 자구적인 노력이 없이 정부에서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가격들을 낮춰주고, 분양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계약금이라든지 계약 형태에 수요자들이 유리한 환경으로 맞춰준다라고 하면 지방의 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공사비가 더 낮아지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공급 물량도 과거처럼 분양이 잘 돼서 무작정 막 늘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수요자들, 뭐 전세 수요라든지 갈아타기 수요라면은 분양 가격이 기존 분양 가격보다 한 20-30% 정도 낮아진 가격, 그리고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똑같은 거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한 20% 이내 수준의 가격에 어느 정도 맞고 접점이 맞다라고 하면은 분양을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 시장까지는 연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수요자라면은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의 중심은 정책에 좀 예민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의 외곽은 대출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커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교통에 대해서 좀 주택 가격의 민감도가 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산업에 좀 민감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좀 활성화되는 지역들. 뭐 최근에는 뭐 울산 같은 경우가 조선업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양도 잘 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산업이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미분양에서 할인된 미분양이라면 매입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한국이 PF 구조를 보게 된다라면은 분양 수익하고 이제 담보, 그러니까 토지가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담보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출을 해주는 주체들은 은행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비은행권, 뭐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은 우량 사업지보다는 좀 열세한 사업지의 투자나 자금들이 수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으로 본다라면 과거에는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그래도 상품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들로 자금들이 많이 나갔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의 현상들이 커지면서 외면받고 있는 상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상품도 너무 고가 상품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금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익형 상품으로 보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시장에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은행하고 좀 비은행하고는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수익하고 연결된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춰져야지 투자자들의 수익이 실현이 되고 그 실현이 바탕이 돼줘야지 시장에서 상품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F만의 문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시장 환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변해줘야 되고, 이 수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시급한데, 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도 주택시장 안에서는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에 대한 그 부실, 뭐 국가적인 부실, 채무, 그다음 뱅크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지만 은행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비은행권에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상품,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좀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완전히 끄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브릿지에서 PF로 넘어가는 문제가 좀 끊기게 되고, 또 거기에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금융적인 리스크가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거래를 위축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전에 거래량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조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둔촌주공 사태도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둔촌주공 살리기 현상들이 막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의 배경을 보면 결국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파장처럼 연결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미분양과 PF 부실 이런 것들이 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그 심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이 그 미분양과 인접한 지역들, 공급 물량들이 누적된 곳들에는 집값 조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구에도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평택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뭐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은 결국 기존 주택의 집값과 직결이 되고, 이런 집값과 직결되는 것은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조정들이, 미분양들이 누적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권들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다라는 거는 결국 서울처럼 또 수도권처럼 집값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갈 가능성들은 그냥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 온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지방까지 퍼져나가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환경이 다르고 또 투자 시장이 아닌 실거주 중심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흘러간 상황. 지금은 풍선 효과의 시대가 아니라 진공 효과의 시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조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구간별 좀 차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채에 대한 비중을 좀 키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빌렸냐, 상환을 했냐, 그 차주들 개개인마다의 좀 처한 사정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끌 비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지역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의 민감도가 큰 곳은 외곽 지역이에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예전에 정책 대출을 풀었을 때 가장 호재로 작용을 했던 곳들이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대출이 옥죄고부터 가장 타격을 받는 곳들도 또 금강구라든지 노도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선택을 하실 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리스크가 생길 걸 대비를 하면 사실 여기에는 영끌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가격 방어력이 좋고 좀 공급 물량들이 좀 적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영끌이나 비투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출의 민감도가 큰 지역에 영끌을 한다라는 거는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대출과 금융정책 자체를 보면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유연하게 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가격들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서울 외곽보다는 중심권이요, 그리고 현금 자산 여력들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외곽 지역들은 가격들의 올라가는들이 좀 더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또 최근 101호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규제가 또 동일시된 상황이라면 그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서라도 저기 사자라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자금 여력을 갖추고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갖추고 나서 대출의 비중을 줄여서 외곽 지역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